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주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2020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토론회 진행사회를 맡은 김주원입니다. 이번 선거는 코로나19로 인해 후보자들의 면면을 살펴보기에 조금 시간과 여유가 없는 느낌입니다. 원주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에서 유권자 여러분의 선택과 이해를 돕기 위해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원주시 갑선거국 후보들을 초청해 토론회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토론을 통해 원주시 국회의원 후보들의 공약과 비전을 제대로 살펴볼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토론회의 후보 초청은 공직선거법 82의 2 제4항 3호의 기준에 의해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나오신 세 후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소속의 권성중 후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성중입니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후보 자리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원의 아들 이광재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통합당 박정하 후보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정하입니다. 방금 소개해드린 세 후보의 발언 순서와 좌석 배치는 토론회 전에 후보들 간의 사전 추첨에 의해 결정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이후 발언 순서도 사전에 정해진 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잠시 오늘의 토론 진행 방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조연설을 들어보시고 이후에 공통질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각 공통질문 사이에 후보별 공약 발표 후 개별 질문 시간과 각 후보자가 주도권을 가지고 진행하는 주도권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후보자 마무리 발언 시간을 드리고 이번 선거에 출마한 다른 후보들의 방송 연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의 공정한 진행을 위해 세 후보에게 주어진 발언 시간이 끝나면 별도의 공지 없이 마이크 작동이 중단되므로 후보자들께서는 시간 안배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에서 주관하는 2020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원주시 갑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먼저 각 후보들의 기조연설로 시작하겠습니다. 후보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2분입니다. 순서에 따라 권성중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권성중 후보입니다. 원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호 9번 무소속 시민 후보 권성중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원주에 사시는 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안전하고 평화롭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다시 출마했습니다. 저는 지난 총선에서 134표 차이로 낙선했지만 지난 4년간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저를 지지해 주신 3만여 명의 원주 시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지난 4년간 원주 곳곳을 다니며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실현 가능한 공약도 만들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무소속으로 출마하게 되었지만 원주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년간 원주 시민과 함께한 사람, 평생 원주와 함께할 사람, 저 권성중이 안전하고 행복한 원주를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3월 12일 어느 청년이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달라며 저에게 보내준 카톡글입니다. 권성중 후보님, 저는 페이스북 친구이자 원주 갑에서 살고 있는 청년입니다. 이번 다이렉트 공천으로 참으로 난감할 정도입니다. 안타깝습니다. 권력에 기대는 분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지금은 외국계 기업에 다니지만 한국의 대기업, 중견기업, 공기업, 공무원을 준비해 보면서 숱하게 많은 내정자들을 보며 입사 후에도 보이지 않는 구정물을 보니 역겨워 그만두고 실력대로 인정받는 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전 직장보다 연봉은 반 정도 줄고 예전에 갑에 취해서 을만도 못한 위치로 일하고 있지만 나름 다닐만 하다 생각하며 다닙니다. 권성중 후보님께서 당하신 걸 보면 제가 당한 것 같아 눈물이 납니다. 저는 권성중 후보님께서 이번 총선 이기셔서 이 사회가 그 더러운 구정물로부터 조금은 정화가 될 희망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이광재 후보입니다. 네, 저는 지난번 토론에서 우리 새 후보의 공통 공약을 발견했습니다. 이제 우리 새 후보는 여야를 떠나서 공동 공약에 대해서는 함께 할 것을 제안합니다. 첫걸음도 첫걸음부터입니다. 저는 미래도 중요하지만 당장 필요한 것부터 하겠습니다. 태장동, 우산동 일대에 있는 34만 평의 군부지는 새로운 경제 활력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먼저 10년 이상 문 닫고 있는 부지부터 해결하겠습니다. 먼저 캠프롱 부지는 미오염 지역 부분에 대해서는 과학관 유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군병원은 공원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변공원과 철도길을 정비해서 재래시장을 살려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보니까 점포의 대표님하고 그 길에서 뭐냐면 노점을 하는 할머니하고 서로 협상이 된다면 할머니들이 어렵게 살고 있는 고기를 저는 좌대를 만들고 그리고 의자를 만들어서 깨끗하게 해서 재래시장을 화목하게 만들고 싶습니다. 원주시 노인회관을 짓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먼저 전부 입식으로 바꾸겠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앉아 계시면 관절이 쉽게 망가집니다. 원주를 원주천을 양재천처럼 만들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저는 산림조합과 화훼농과 함께 꽃을 심는 일을 시작하겠습니다. 원주는 청소년 시설이 대폭 늘어나야 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방과 야간 자율학습이 끝나고 나면은 시내버스가 없습니다. 저는 한 지자체처럼 택시 회사와 계약해서 아이들이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모든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서 집에 있습니다. 저는 무상급식 예산을 가정해 주든지 아니면 농가에게 물건을 사서 보관을 해서 그들 농가를 돕도록 정부에 건의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박정아 후보입니다. 미래통합당 기호 2번 원주가 박정아입니다. 오늘 처음 선관위 주최 토론회에 왔습니다만 마음이 결코 가볍지만은 않습니다. 시장에서 만난 아주머니, 일산동 한 곳 걸러 한 곳 닫혀있는 상점에서 만난 아저씨 모두 다음에 두 가지 얘기를 말합니다. 도대체 이게 나라냐? 더 이상은 못 견디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재인 정권 3년 우리나라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여러분은 생각해 보셨는지요? 서민 경제는 벼랑 끝으로 떨어져 있고 정의는 무너져 버렸습니다. 외교 안보는 더 불안합니다. 작년 경제 성장률은 IMF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고 올 경제 성장률은 0%대입니다. 세계 10대 수출국 가운데 수출 감소율 1위 기록했습니다.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은 멈춰섰고 화력 발전은 증가했습니다. 한전은 수조 원대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이 됐습니다. 전기요금 언제 폭등할지 모르는 시한폭탄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북한과 중국의 눈치를 보느라 굴욕 외교를 자초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존심마저 짓밟고 있습니다. 무너져가는 대한민국, 정의와 법치를 바로잡는 선거, 이번 선거입니다. 위기의 대한민국 살려주십시오. 이대로도 두면 우리 선대에서 그리고 그 선대에서 만들어주었던 풍요로운 대한민국 우리 아이들한테 물려주지 못할 수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새 후보의 기조연설을 들으셨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할 텐데요. 첫 번째 공통 질문은 유효부지 활용과 원도심 활성화 방안입니다. 군부대 교도소 등의 이전으로 지역 내 유효부지가 도심 곳곳에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대로 된 활용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한 시점인데요. 이런 시설 이전으로 오랜 기간 낙후됐던 주변 지역은 발전하고 원도심 활성화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일까요? 후보님들의 유효부지 활용 방안은 무엇인지, 그리고 원도심 활성화에는 어떤 효과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시간은 후보당 1분 30초입니다. 이번엔 순서에 따라 이광재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관내의 전체적인 그 부지는 군부대 부지 34만 평, 그다음에 불온, 기업도시, 교도소 부지는 전체는 약 100만 평 정도의 유휴부지가 있습니다. 여기엔 우리가 미래의 산업을 만들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오늘은 원도심 문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가 결국은 이 군부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원도심 문제가 해결합니다. 그래서 군부대 1군사 부지 문제와 캠프롱 부지와 그다음 국군 병원 문제를 우리 미래의 땅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캠프롱 부지부터 먼저 쓰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결국 우리가 옛날 노래 가사에 있죠. 기찻길 옆 오막살이라고 있는데 이 기찻길을 얼마나 깨끗하게 만들어서 과거에 고생했던 분들을 살 수 있게 해주냐가 원도심에 가장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원주천을 만약에 우리가 강남처럼 우리가 강남에 있는 하천처럼 우리가 만들 수 있다면 이렇게요.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원주천을 바꿀 수 있다면 우리는 인근에 있는 중앙시장이나 학성동이 일거에 이뤘을 것입니다. 그래서 군부대 문제와 과거의 철도 부지와 우리가 양재천처럼 만들게 된다면 우리의 원도심은 좋은 지불로 새로운 시장으로 활력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정화 후보입니다. 예, 우리 원주는 수도권, 강원 그리고 충청권이 어우러지는 천혜의 요충지입니다. 충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원주 역사와 정짓들 그리고 일군 지사 부지를 활용을 하면 마이스 산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13개 공공기관이 취한 혁신도시에서 이루어지는 전체 행사 중에서 약 25%만 원주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전주 한옥마을 같은 경우 1년에 1,400만 명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언급했던 정짓들 일군 지사 부지는 원주시에서 이미 호수공원을 통해 개발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원도심에 있는 산재한 역사 문화 거리를 조성을 하면 원도심도 살고 우산동, 태잔동의 온기까지도 줄 수 있는 원주의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세계인이 찾고 있는 원주이지만 수용할 수 있는 컨벤션 시설이 없어서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는 이 유휴부지를 활용을 해서 원주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겠다는 계획을 여러분께 보고 드립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권성정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휴부지는 쉽게 말해서 빈 땅입니다. 빈 땅에는 대지와 농지가 있죠. 그리고 지역 내 유휴부지에는 국가 소유, 강원도 소유, 원주 소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 소유가 있죠. 원주는 원도심과 신규 택지 어디를 가나 주차 공간이 없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누구나 겪고 있는 현실이죠. 개발 행위가 예정된 국가 소유 땅에 대해서는 개발 행위를 하기 전에는 시민들을 위한 주차 공간으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개발 행위가 예정되지 않은 땅에 대해서는 공공 주차 타워 같은 것들을 건립해서 시민들의 주차난을 해소해 줘야 됩니다. 특히 원도심 같은 경우에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 반드시 해결을 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유휴부지에는 여름에는 주말 농장 같은 것들 사용할 수 있겠고 겨울에는 체육시설이 많이 부족합니다. 야외 스케이트장 같은 것들 만들어서 우리 청소년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원도심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중앙, 원인, 일산, 태장, 우산, 원주 갑지역의 원도심이죠. 도시 재생 사업을 통해서 다닥다닥 붙어서 도로도 못 내고 주차하기도 어려웠던 분들 반드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원주역 이전 부지에는 철도 역사 박물관을 만들고 중앙시장과 연계해서 중앙시장 등 전통시장을 살리겠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선거의 꽃이라고 할 수 있죠. 각 후보의 공약사항에 대해서 점검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각 후보자들의 공약을 2분간 들어본 후 유권자를 대신해 다른 후보들께서 개별 질문을 하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개별 질문은 1분에 2번씩 하실 수 있고 답변 역시 1분에 2번의 기회를 드리는데요. 그래서 총 4분입니다. 간혹 질문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해 상대의 답변 시간을 빼앗거나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박정하 후보께서 공약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2분입니다. 저는 원주 시민들께 2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서민 경제가 꽃피고 우리 원주가 다시 힘차게 미래로 나가는 것입니다. 모든 건 근본이 제대로 되어야 됩니다. 우선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 성장으로 대별되고 있는 경제정책 대전환이 우선적으로 급하다고 생각합니다. 혁신 경제 성장으로 변화해야 됩니다. 이게 전제되지 않는 한 현란한 지역 공약, 백약이 무효한 상황입니다. 디지털 헬스 케어 규제 자유 특구를 더욱 발전시켜서 실질적인 규제 프리존 지역으로 변모시키겠습니다. 의료뿐만 아니라 자동차, 드론까지도 포함되는 4차 산업혁명의 보고가 되도록 하고요. 상생형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연계하는 그런 기업 클러스터를 구성하겠습니다. 원주는 미세먼지 2위 도시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코로나19와도 대별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기업 도시에 있는 SRF 쓰레기 발전소 폐쇄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첨단 연구소를 설립해서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캠프런 구제는 테마숲을 조성해서 전 국민이 찾을 수 있는 테마숲으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키고 원주에 강원권 질병관리센터를 유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방역체제를 구축하여 코로나19 사태와 같이 발생할 수 있는 질병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실동 교도소 이전 부지에 4차 산업혁명 가족체험관을 건립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 아이들이 AI, 3D, 드론 등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꿈과 미래를 설계해 나갈 수 있는 시설을 만들겠습니다. 어린이 멀티생활문화관도 조성하겠습니다. 필요한 교통 인프라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제 두 후보께 보충 질문 드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권성중 후보, 박정하 후보의 공약에 대해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정하 후보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마지막에 원주 교도소 이전 부지에 4차 산업혁명 가족체험관, 어린이 멀티 생활문화관을 건립하겠다는 공약을 하셨죠. 무실동과 단계동의 젊은 세대들이 많이 거주하는 것을 아마 염두에 두신 것 같은데요. 후보님이 공약하신 4차 산업혁명 가족체험관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좀 궁금하고요. 어린이 멀티 생활문화관이란 것도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공약이 때로는 모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이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후보님은 막연히 표심을 잡기 위해서 구체성이 없는 공약을 하신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 가족체험관과 어린이 멀티 생활문화관이 원주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의 성동구에 가면 4차 산업혁명 가족체험관이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은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AI, 3D, 코딩, 드론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여러 체험관들이 있고 아이들이 직접 시연해 볼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동구 주민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역에서 그리고 전국적으로 몰려와서 미리 예약을 하지 않으면 줄을 서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4차 산업혁명 가족체험관은 우리 아이들이 가기가 쉽지 않은, 접하기가 쉽지 않은 이런 4차 산업 관련한 테마를 적용해서 직접 체험할 수 있고 미래의 꿈을 가꾸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의미합니다. 어린이 멀티문화생활 공간도 어린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각종 시설들을 포함한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광재 후보께서 다시 한번 하셔야 되는군요. 예, 권 후보 다시 한번 질문하시죠. 예,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총선 때와 마찬가지로
원주 교도소 이전 부지에 법무 테마파크를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주 교도소 건물 원형을 보존해서 모의 재판, 교도소 견학, 교도소 체험, 그리고 범죄 예방 교육, 영화나 드라마 촬영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도서관도 만들어서 무실동, 단계동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체험형 법무 테마파크가 원주에 만들어지면 전국에서 학생 등 관광객이 찾아서 원주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고 지역 경기를 활성화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무 테마파크 바로 옆에는 원주 한지 테마파크가 있어서 관광객 유치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후보님의 그 4차 산업혁명 가족체험관 이런 공약과 저의 법무 테마파크 공약 중에 어느 것이 더 현실적이고 원주를 위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 지금 무실동 교도소 부지가 법무부 소유의 땅이라 그렇게 접근을 하신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하면 부지에 대한 이전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원주시 중심이 될 수 있는 무실동에 우리 아이들이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주는 게 저는 더 좋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서대문 형무소와 같은 역사를 복원할 수 있는 시설도 좋지만 이보다는 아이들이 접할 수 있고 놀이도 할 수 있고 운동도 할 수 있고 꿈을 키울 수 있는, 그래서 전국에 있는 모든 학부모와 아이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 게 훨씬 더 유용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도소 부지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4차 산업 가족혁명 체험관, 어린이 멀티 생활관 등으로 조성하려는 계획을 잡았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광재 후보, 박정화 후보의 공약에 관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과 답변은 역시 고생이 4번입니다. 많습니다. 우리가 그 지난번에 문막역 문제를 우리가 매듭을 한번 졌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여주 원주간으로 문막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현재 지금은 우리가 단선이냐 복선이냐를 10년 동안 이제 결국은 싸우다가 복선으로 하고 결국은 여주 서원주역으로 확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서원주역과 연결해서 문막역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도 여주 문막을 바로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문막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을 해서 문막역을 신설하겠다는 공약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전에 이광재 후보님이 보여주셨던 그 도면을 보면 이광재 후보님은 서원주역에서부터 문막읍, 문막 산단으로 들어가는 지선을 만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에도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게 얼마나 임기 4년 동안 가능하신지 한번 여쭙고 싶고요. 지금 현재 복선으로 진행되고 있는 예비 타당성 조사가 금년 말 끝나고 빠르면 2023년 착공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1년 반 정도만 조금 기다린다면 문막에 있는 많은 주민들이 생활권, 거주권,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것을 거는 모든 것이 걸려있는 그런 결정을 조금만 늦춘다면 다시 한번 의견들을 구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철도시설관리공단하고 그 국토부하고 차분히 찾아봤습니다. 근데 지난 단선이냐 복선이냐를 가지고 우리가 10년 동안 논쟁을 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다시 뭐냐면 여주 문막을 하자고 하면 이거는 몇 년간 수년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확인한 걸로는 올해 통과되고 나면 2023년도 3년 후에는 개통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왜 이것이 빨리 하는 것이 필요하냐면은 서원주역은 바로 기업도시하고 동화의 우리 농공단지에 있는 산업단지에 있는 수많은 의료기기에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이번에 또 기회를 놓치면 또 10년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요번에 서원주역까지만 확정지었고 나면 별도의 예비 타당성 없이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고 2,380억 정도의 예산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고, 그거는 이 길로 가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하고 문막 주민들 네,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막에 역이 하나 생기는 거는 문막 주민들에게는 100년, 200년 향후를 결정짓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현재 원주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할 수 있는 교통, 도로나 철도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치인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주민들이 원하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을 찾는 게 그게 정치인의 입장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1년 반 정도의 제재 예타 기간을 가지면 그동안만 잠깐 우리 원주 시민들이 참아주시면 문막 주민들이 그동안 그렇게 염원했던 문막역에 대해서 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판단을 저는 객관적으로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래서 이광재 후보께서 말씀하시는 2,300억의 지선이 언제 될지도 모르는 상황을 가지고 희망 고문을 하지 말고 문막역에 대해서 예타를 한번 검토해보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토론의 열기가 점점 더해가고 있는데요. 과연 우리의 정책과 공약이 어떤 우리 지역 발전에 가장 도움이 될 정책과 공약은 무엇일까요?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계신 유권자들의 몫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는 권성중 후보의 공약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2분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불온의 디지털 헬스케어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조속히 완성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사업으로 지정된 불온 헬스케어 산단을 조기 완성해서 원주 의료기기 산업을 한층 더 발전시키겠습니다. 불온면과 문막읍에 많은 일자리가 생겨납니다. 무실동 원주 교도소 이전 부지에 법무 테마파크를 조성하고 도서관을 건립하겠습니다. 섬강 백리길을 완성하겠습니다. 호저면에서부터 문막읍까지 40km 백리 구간을 정비해서 걷기 좋고 자전거 타기 좋은 명소를 만들겠습니다. 문막 SRF 열병합 발전소의 설립 및 재추진을 맡겠습니다. 지정명 기업도시에 기반시설 및 문화체육시설을 확충하고 만종 교차로에 고가도로를 설치하고 기업도시 안에 고등학교를 설립하겠습니다. 태장동 캠프롱 부지에 시민문화공원을 조기에 완성하겠습니다. 원주를 명실상부한 문화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문막의 견원산성, 건등산, 불온의 법천사지, 거돈사지, 흥원창 등 잊혀진 역사 문화 유적지를 복원하겠습니다. 도시 재생 사업을 통해서 원도심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살기 좋은 원주를 만들겠습니다. 온누리 상품권,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규모를 확대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지원하겠습니다. 청년들이 살기 좋은 원주를 만들겠습니다. 신혼부부 주택, 청년주택을 확대하겠습니다. 청년 혁신파크를 조성하겠습니다. 원주 여주 철도를 조기에 착공하고 문막과 서원주역과 기업도시를 잇는 직선 도로를 개통하겠습니다. 문막역은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건립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제 다른 두 후보께 보충 질문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시간 운영은 첫 번째와 같습니다. 먼저 이광재 후보께서 권성중 후보의 공약에 관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권성중 후보께서는 문막역이 현실성이 없고 결국은 도로를 만들면 좋다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반대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 이렇게 되면은 기업 도시하고 동화 농군단지가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길은 언제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수도권과 빨리 연결돼야 문막의 미래가 빨리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원주역에서 문막까지 역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고 이건 수차 제가 전문가와 관계기관과 타당성을 제가 확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2,380억이라는 많은 돈 같지만 실제로 수도권에서 우리가 지금 이미 기업도시에 여주 이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설을 만들어내면 수도권과 함께 살아가는 더불어 발전하는 문막을 확실히 만들어낼 수 있고 저는 자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근데 답변하시죠. 답변할 시간입니다. 네, 답변하시죠. 예, 제가 오늘도 서원주역과 기업도시 문막에 다녀왔습니다. 서원주역에서부터
기업 도시를 잇는 길, 그리고 서원지역에서부터 문막을 잇는 길은 가본 사람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저도 4년간 지역위원장을 하면서 문막읍, 그리고 문막 주민분들, 그리고 원주시 관계자분들 수도 없이 만났습니다. 박정아 후보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주에서 문막을 바로 와서 서원 지역으로 가는 것은 노선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은 처음부터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고요. 지금 이광재 후보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주에서 서원 지역을 갔다가 다시 뒤로 돌아와서 문막역을 만든다. 이런 것들은 사실 부지선정도 그렇고 현실 가능성도 없고 실리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길을 뚫어서 편리를 도모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그 서원 지역이 반드시 돼야 되는, 이게 문막역이 돼야 되는 이유는요. 이미 10년 동안 논쟁을 해온 겁니다. 그래서 서원 지역은 빨리 돼야만, 그래야 기업 도시가 살고 동안 농업능이 삽니다. 두 번째로 연결되는 건, 이것이 연결될 때 철도가 연결된다는 건 수도권과 연결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로 봐서는 결국은 많은 수도권의 젊은 사람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게 결국은 문막에 우리가 산업단지로 가려면은 물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데 공장한테는 결정적으로 중요하고, 많은 공장 사장님들이 제발 문막역을 만들어주면 공장하고 기업하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꼭 만들어 달라는 게 그분들의 당부의 말씀이었고, 제가 이거 누차 중앙정부로부터 확인되고 반드시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황당한 일이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해.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오늘도 서원 지역에 다녀왔습니다. 기업 도시도 다녀왔고 문막도 다녀왔습니다. 우리 이광재 후보님 말씀하시는 동화 산업단지에도 다녀왔습니다. 차를 타고 가보면 알 수 있습니다. 걸어봐도 알 수 있습니다. 동화 산업단지에서 서원 지역까지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 산 하나 언덕만 넘으면 바로 서원 지역입니다. 동화 산업단지에서 저쪽으로 길 조금 가면 일명 도르코 사거리입니다. 문막에 많이 가봤지만 문막 읍사무소 옆에 빈 땅이 있습니다. 혹시 거기다가 건립을 하신다는 건지, 저는 문막역을 어디에 설립하신다는 것인지부터가 의문이고요. 왜 지금까지 SRF 열병합 발전소 때문에 또 분열된 문막을 또 문막역 건립으로 또 분열하게 만드시는지 걱정입니다. 대로를 설치해서 꼭 편리하게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정하 후보께서 권성중 후보의 공약에 관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과 답변 역시 4분 드립니다. 저는 문막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막역 같은, 그리고 새로운 택지 같은 새로운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문막의 정주 여건이 형성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더불어 그동안 오랫동안 갈등이 있었고 추진돼 왔던 화훼단지 같은 관광시설이나 또 다른 레저시설이나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문막이 새로운 도시로 거듭날 수 있고, 앞으로도 문막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향후 100년, 200년 문막에 터잡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성중 후보께 여쭙니다. 화훼단지를 전제로 했던 SRF 발전소에 대해서 단호하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셨는데요. 그 연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일단 그 화훼단지와 관련된 문막 열병합 발전소, SRF 열병합 발전소를 또 바로 직접 물어봐 주셨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시에서 화훼단지를 전제로 해서 문막 열병합 발전소를 추진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모두 아시다시피 화훼단지 조성이 지금 약 한 10년째 지지부진하고 있고요. 또 환경을 우려하시는 원주 시민분들의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더 이상 문막 SRF 열병합 발전소를 가지고 더 이상 문막 주민뿐만 아니라 원주 시민들이 분열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문막역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 박정아 후보님 반계리에 문막역을 설립하겠다 이렇게 프랜카드를 붙여 놓으셨더라고요. 반계리가 천연나무,
천년된 은행나무가 있는 곳입니다. 아시고서 말씀을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제가 이제 답변을 드리는 건가요? 질문을 드리는 거죠? 네. 권성중 후보께 여쭙겠습니다. 그 교도소 이전 부지의 법무 테마파크, 그다음에 역사 교도소를 복원하는 듯한 그런 공약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 안에 어떤 시설들을 만들려고 하시는지, 그리고 서대문 형무소와 같이 원주교도소가 역사적으로, 그리고 우리 원주시에 특별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공간인지 한번 다시 여쭙고 싶습니다. 무실동은 현재 지금 그 원주시의 가장 한 중앙에 있는 중요한 땅인데요. 이 부지에 대해서는 그럼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원주시가 매입을 할 건지, 아니면 법무부 토지에 그냥 법무부 토지를 활용할 것인지, 이런 방안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네. 네, 답변해 주십시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17년 했기 때문에 원주 교도소 안을 다른 누구보다도 많이 다녀봤습니다. 그 안에 5년 이상 된 장기 수용자분들이 계신 곳도 다 가봤고요. 또 원주 교도소가 어떻게 조성되어 있는지도 잘 압니다. 그래서 제가 법무 테마파크를 교도소 원형을 보존을 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옛날에 7번 방의 선물 같은 드라마, 영화를 원주 교도소에서 촬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서대문 형무소에 서울의 수도권에 사는 어린이들, 청소년들이 교도소 체험 같은 것들을 하면서 많은 교훈, 또 역사적인 교훈도 얻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주는 70년대 민주화의 성지였습니다. 교도소 부지 인근에 우리 역사문화공원 그리고 도서관 같은 것들을 함께 조성하면 원주의 정신, 원주의 문화, 원주의 역사를 알릴 수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광재 후보의 공약을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시간은 2분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논란을 끝내고 수도권과 연결되는 원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여주, 서원주 철도가 착공돼야 됩니다. 그리고 문막을 연결시켜야 됩니다. 두 번째로 첫째도 교육이고 둘째도 교육이고 셋째도 교육입니다. 혁신도시에 왜 혁신도시에 공무원들이 출퇴근하냐고 물어보면 아이들 교육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기업도시에 가면 학교가 없습니다. 반드시 고등학교를 만들어야 합니다. 문막에는 공장이 있지만 주택단지와 학교가 없습니다. 문막에는 고등학교, 기숙형 고등학교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기업도시에는 매년 3,200명의 신규 직원을 채용하는데 우리 강원도에서는 160명밖에 취직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려대학교하고 국방부가 계약학과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를 졸업하고 나면 장교로 임관되듯이 혁신도시하고 관내 5개 대학이 계약학과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160명이 아니고 1,000명이 우리가 졸업을 한 다음에 취직할 수 있는 그런 원주시를 만들어야 강하게 될 수 있습니다. 초중고등학교에는 혁신도시에 가서 방과 수업을 할 수 있어야 하고 거기 있는 박사들이 초중고에게 공부를 가르쳐줘야 합니다. 우리 관내 대학교가 거기 있는 교수님들이 우리가 여름방학, 겨울방학에는 우리의 초중고 아이들이 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0세부터 8세까지 지능의 80%가 발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어린이집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500세대 이상 신설되는 아파트에는 어린이집부터 유치원까지를 만드는 걸 의무화하고 엄마가 일도 하고 애도 보고 하는 새로운 주거 형태를 만들어서 교육하면 원주, 원주하면 교육. 그래서 일자리와 새로운 삶의 방식을 만드는 원주, 삶의 질 1등 도시 교육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제는 다른 두 후보께 보충 질문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질문에 각 1분씩, 답변에 1분씩 2번씩 있습니다. 이광재 후보의 공약에 관해 박정화 후보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막력 관련해서 후보별 이론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광재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서원주역에서 문막으로 들어가서 문막 읍내에 역을 하나 설치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문막공단 쪽으로 가서 역을 하나 다시 설치하는, 역을 2개 설치하는 이 지선에 대해서 언제까지 착공이 가능하다고, 개통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런 공약을 내셨는지 한번 여쭙겠습니다. 아까 여주에서 서원주까지 가는 게 금년 예타가 끝나고 나면 2023년 개통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빠르게 진행이 되면 2023년 착공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거 한번 확인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막으로 들어가는 지선이 언제 착공이 되고 언제 개통이 될 계획이신지. 이 부분은 제가 이제 관련 기관하고 상의를 해봤는데요. 그 첫 번째로는 올해 지난 10년간 논쟁을 끌었던 것을 요번에 그 서원주까지 확정을 짓는다. 그러면은 내년부터 공사를 하게 되면 대략 20km 정도의 구간이 됩니다. 그러면 빠르면 2023년 말, 늦으면 2024년 정도에 끝날 거라는 게 관련 공무원들의 이야기고요. 그러면 문막역까지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면, 그러면 이거는 이 사업의 연속성이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 그들의 얘기였습니다. 그러면 이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서 무엇을 해내야 되냐? 문막 옆에 있는 불온산단을 국가산단으로 만들면 이게 수요도가 높기 때문에 이것이 훨씬 더 가점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것이 그들의 얘기였고, 또 하나는 기업 도시가 점점 더 인구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앞으로 문막이 확장돼 나갈 것이라는 것이 관련 공무원들의 이야기였습니다. 혁신도시, 기업도시를 만드는데 일조를 하셨고, 공약 일부에 보면은 제2혁신도시, 제2기업도시에 대한 공약도 하셨던 걸로 제가 언론 보도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혁신도시의 공실이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고, 기업도시의 기반시설이 굉장히 부족한데, 또다시 제2의 혁신도시, 제2의 기업도시를 만드시겠다는 게 어떤 목적이고, 그 다음에 교통인프라 등 많이 만들어지면 수도권의 부천이나 일산 같은 곳을 보면은 배드타운화 되는 경향이 많은데요. 이렇게 너무 많은 시민들을 현혹하기 위해서 공약을 막 내시면 결국에는 원주가 자족 기능보다는 수도권의 배드타운화 될 수 있는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제가 제2, 제3의 혁신도시를 얘기한 적이 없고요. 혁신도시 2.0, 기업도시 2.0이라고 얘기했죠. 혁신도시 2.0은 만들었는데 혁신도시에는 혁신이 없고 기업 부족하고 기업도시에는 기업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혁신도시 2.0은 앞으로 제가 추진하는 것은 첫 번째로는 우리 관내의 아이들을 확실하게 취직시켜야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나주처럼 여기서 사업을 하려면은 이제 여기에 뭐냐면 연구소를 주든지 지사를 두든지 그렇게 해야만 혁신도시가 안정화된다. 세 번째로는 추가 공공기관 이전이 있습니다. 추가 공공 이전도 가급적이면 원주라는 이 주제에 맞도록 이전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게 혁신도시 2.0이고요. 기업도시 2.0은 혁신도시보다 정부 지원 조건이 낮습니다. 현재는 그 진입도로의 50%만 해주고 있는데 우리 혁신도시는 상수도 100%, 진입도로 100% 해주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권성중 후보께서 이광재 후보 공약에 관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과 답변은 총 4분 드립니다. 예, 오늘 계속해서 문방역과 관련된 논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이광재 후보님은 문방역을 서원지역에서 빼는 문방역을 말씀하시고, 우리 박정아 후보님은 여주에서 문방역으로 바로 오는 반계리로 가는 문방역을 말씀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막은 10년째 장기 침체를 겪고 있고요. 화훼단지 열병합발전소 문제 때문에 갈등과 반목이 심한 곳입니다. 물론 문막 주민분들이 문막역의 건립을 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원지역이 있고 또 옆으로는 또 만종역이 있습니다. 또 남원지역이 개통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현실적인 방안을 내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아산업단지를 지나 도르코 사거리까지 서원지역까지 가는, 또 서원지역에서 기업도시까지 가는
4차선 직선 도로를 내는 것이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첫 번째로 우리가 왜 철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냐면요. 강릉까지 KTX가 놔주고 나면 그 다음에 택시 영업이 되고 사람들이 렌트카를 합니다. 도로를 중심으로 자꾸만, 이거 어차피 도로는 닦이게 돼 있습니다. 철도를 만들어야 물류가 원활하게 되고, 그리고 철도역에 내려야 사람들이 뭐냐면 택시를 하든지 렌트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결국 그 정부 공무원과 전국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처음에 제가 여주 원주 간 철도를 얘기를 다 거짓말이라고 했거든요. 처음에 제가 여주에서 문막을 했던데 주장을 했었던 거죠. 근데 이 여기에 있는 국회의원과 많은 분들이 결국은 10년간의 논쟁을 해가지고 이 노선을 폐기해버리고 여주 원주원을 지금 확정해 놓은 겁니다. 이때 이거를 놓쳐버리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가 제 첫 번째 주장이고, 두 번째로는 결국은 여주 문막까지를 다시 연결하려면 이걸 하나 만들어 놓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만들게 되면 문막이 가장 번성한 지역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네, 권 후보님. 예. 지금 이광재 후보님 사실 원주에 사시는 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 이광재 후보님이 옛날에 여주 원주 철도를 또 좋은 제안을 내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미 이제 곧 뭐 착공에 들어갈 것이라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것은 여주 서원주 철도가 아닙니다. 지금 문막역을 왜 서원주역에서 다시 빼서 굳이 문막에다가 역을 설립해야 하느냐 이겁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문막 어느 지역에 문막역을 신설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문막역은요, 아까 반계리 얘기하셨는데 문막에 있는 공단에 가장 가까운 곳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입지 부분은 제가 관계자하고 한 2차례 만났고 서류상으로 만났고 2차례 현장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했고 도지사를 했고 국회의원을 2번 한 사람입니다. 제가 그 지역을 앞으로 점점 생각해 보세요. 문막의 가장 넓은 땅을 갖고 있는 것이 문막의 절대농지 지역입니다. 앞으로 어디가 성장하겠습니까? 결국은 불온 국가산단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문막의 광활한 절대농지가 앞으로의 미래의 땅이 될 것이고, 그 미래의 땅이 되어야만 결국 수도권과 문막과 원주가 연결되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게 됩니다. 우리는 단기간에 볼 일이 아니고 국가는 미래는 50년, 100년을 내다봐야 원주가 50만, 100만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길게 봐야 합니다. 네, 열띤 토론 감사합니다. 이번엔 두 번째 공통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공통질문에 대해 개인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공통질문은 문화도시로서 위상을 갖춘 원주시를 만들기 위한 추진 방향입니다. 그동안 원주시는 군사 관광도시로서 이미지가 성장해 왔는데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지난해에는 유네스코 문화창의 도시에 선정되어 전국 최초로 법정 문화도시에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시의 문화적 위상이 커졌고 정부 예산을 지원받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문화도시와의 교류도 가능해진 상황인데요. 이러한 호재 속에 원주시가 문화도시로서 면모를 갖추고 지역 발전까지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앞서와 마찬가지로 후보당 1분 30초씩 드리고요. 이번에는 권성중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주는 신라 5소경 중에 하나였고 고려시대 때는 개경 다음으로 큰 문화도시였습니다. 원주에는 각종 문화재와 역사의 현장들이 있지만 안타깝게도 잘 알려지지 않아서 그런 것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러한 원주의 역사와 문화가 인정을 받아서 원주시는 2019년 11월에는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을 통해서 문학 창의도시가 되었고요. 2019년 12월 31일에는 제1차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됐습니다. 원주에는 박경리 선생을 비롯해서 대중작사가인 박건호 선생이 계셨고요. 또 생명사상을 강조한 장일순 선생, 또 1970년대 민주화의 성지를 만들었던 지학순 주교님도 계셨습니다. 저는 이러한 분들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원주를 명실상부한 문화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문학과 예술이 꽃피는 문화도시, 시민들과 함께하는 문화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문학인들과 예술인들이 생계난을 겪지 않도록 공공기금을 조성해서 생계를 도와주겠습니다. 그리고 영원산성, 문막의 견원산성, 건등산, 불온의 법천사지, 거돈사지, 흥원창 등 잊혀진 역사 문화 유적지를 복원하겠습니다. 문화하면 교육이죠. 교육 환경도 개선하고 아이들이 마음 편히 뛰어놀 수 있는 안전한 원주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원주 한지, 원주 옷, 박경리 문학공원, 무의당 기념관 등 원주를 기념하는 네.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광재 후보입니다. 네, 저는 권성중 후보 중에 절대적으로 같이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하나 뭐냐면은 이 법천사지, 거돈사지 이걸 문화재하고 그다음에 이게 불온 일대에 있는 우리 두꺼비 캠프장 여기다가 봄에는 우리가 유채를 심고 가을에는 메밀을 심어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남한간 축제를 3도 축제로 격상시켜서 이것을 함께 있는 명상의 길 이걸 저는 권성중 후보와 꼭 함께 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횡성 풍수원 성당과 원동 성당과 그다음에 신림에 있는 용소막 성당과 배론 성당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틱낙한 스님의 명상의 길, 산티아고의 우리가 결국 순례자의 길 같은 이런 문화 상품을 만들어서 관광 상품을 만들면 또 경제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결국 문화 창작 공간이 많아야 되는데요. 저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 박정아 후보가 만든 그 교도소 부지를 조금 더 뭐냐면 아이들의 문화와 창작을 생각하는 부분에서 저는 그런 부분은 굉장히 찬성합니다. 그래서 교도소 부분에 있어서 우리 권성중 후보의 테마파크도 좋고 그다음에 여기서 문화 창작 공간이라는 것을 또 하나의 교도소 부지가 문화와 삶과 젊은이와 체육이 함께 있는 멋진 공간으로 만드는 것을 같이 하면 원주가 문화의 도시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문화와 관광과 더불어서 결국은 새로운 삶이 되지 않을까.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정아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시로서의 위상을 갖춘 원주를 만들기 위한 방안은 제가 이미 그 공약을 통해서 발표드린 바가 있습니다. 전주는 연간 한옥마을로 1,200만 명, 군산의 경우 근대화의 거리로 연간 400만 명이 찾고 있습니다. 이보다도 원주는 훨씬 더 많은 자산을 갖고 있습니다. 이 역사적 자산을 복원해서 관광 벨트화 한다면 원도심도 살리고 역사도 살리고 원주의 새로운 성장 엔진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주시에서 기왕에 원주시는 그 민주화의 성지이기 때문에 무의당 선생님, 박경리 선생님 등의 역사 흔적을 복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평원, 일산, 학성동의 산재에 있는 역사 흔적, 제가 말씀드린 의병거리인데요. 흔적들을 확인해내고 이런 것들을 벨트화해서 복원을 한다면 전국에 그리고 세계인들이 찾을 수 있는 훌륭한 관광 자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원, 가명, 급수탑, 원동, 성당 등이 모여지면 원주, 원도심 전체가 활성화될 뿐더러 문화도 활성화되는 여러 가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주 문화원의 위상을 좀 재정립해서 좀 부설로 근현대사 연구소 같은 것을 고생하셨습니다. 네, 토론회의 열기가 점점 더해가고 있는데요. 지금부터는 후보자 주도권 토론의 시간을 드리고자 합니다. 각 후보께서 토론을 주도할 수 있는 시간을 6분씩 드릴 텐데요. 이 시간 잘 활용하셔서 유권자들이 궁금해하는 이야기를 알아보는 시간, 가려운 것을 시원하게 긁어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잘 아시겠지만 이 시간을 혼자만 사용하는 시간으로 쓰시지 마시고 다른 후보들의 답변 시간도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이광재 후보께 주도권 토론의 시간을 6분 드리겠습니다. 저는 박정아 후보가 원주 교도소에 이제 우리가 사실 원주라는 데가 아이들이 갈 데가 없거든요. 그다음에 문화가 굉장히 좀 취약하고 그래서 이걸 좀 4차 산업이나 어린이를 위해서 그다음에 문화 공간으로 쓰자는 건 전 절대적으로 찬성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권성중 후보의 좀 테마파크도 찬성하는데 우리가 한번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해보고 싶은 건데요. 이게 닭개호 도서관이거든요. 1년에 관광객이 100만 명이 오는
그래서 이런 거를 만들면서 결국 이 안에 문화시설을 같이 넣으면 우리 그 박정화 후보께서 생각하는 문화적인 부분도 좀 훨씬 더 좋아지고 풍부해지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다가 1년에 180만 원 홍대 앞에 KT 상상마당을 유치하면 예산도 절약할 수 있고, 그다음에 건강보험공단이 인체신비 체험전 같은 걸 만들면 200만 원 관광객이니까 상권도 좋아질 텐데 더 좋은 아이디어 없습니까? 저한테 여쭈시는 거예요? 네. 그 아이들이 뛰놀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만들 수 있어서 제가 기왕에 제시한 공약에 대해서 좋게 평가해 주신 거에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뭐 좀 전에 말씀 주신 그 무실동 교도소 부지가 그렇게 한정돼 있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충분히 겹쳐져서 같이 개발하고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복합 시설로 충분히 개발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원주에 계신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수도권 그리고 전국에 있는 많은 학부모들이 다 찾아올 수 있는 아주 명소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권성윤 후보께 네. 여쭙겠습니다. 그 보니까 제가 그러니까 이 청소년들이 도대체 갈 데가 없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치악산 가면 되지. 그러니까 아버지 혼자 가세요. 이런 게 지금 많은 공원이 있는데 공원에 뭐냐면 3명이 모여서 농구놀이 하는 것조차도 없다. 청소년들이 도대체 갈 데가 없다. 그래서 원주여고 같은 데가 많이 있으면 거기 거울을 만들어서 청소년들이 좀 그 댄스 워낙 이 서클이 많으니까 댄스도 좀 하고 청소년들이 자기를 좀 마음껏 발산하는 그런 장소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참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자율학습이 끝나고 나면 도대체 뭐냐면 이 버스가 없으니까 늦은 밤에 귀가하는데 굉장히 여학생들은 어렵고 우리가 육민강 고등학교는 굉장히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원주고등학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좀 더 발산할 수 있는 뭔가 멋진 공간 이런 거 혹시 오랫동안 계셨으니까 생각하신 거 있으세요? 예, 오늘 좋은 말씀 주셨고요. 사실 청소년들이 공부만 하다 보면 스트레스 많이 받고 또 발산할 데가 없어서 굉장히 괴로워하죠. 제가 다녀보니까 청소년들이 주로 있는 곳이 따뚜 노상 농구장, 거기서 뭐 3, 4, 5 모여서 농구도 많이 하고요. 그 앞에 국민체육센터에서 아침에 우리 청년들, 대학생들이 아침에 농구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후보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청소년들, 대학생들을 위한 공간이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시내권은 그나마 잘 되어 있지만 북부권, 우산동이나 태장동 이런 곳은 체육시설이나 문화체육시설이 많이 부족합니다. 캠프롱 부지를 빨리 시민문화체육공원으로 조성하되 그 안에 청소년들이 공부도 하고 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문화적인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빨리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그 권성중 후보와 우리 박정화 후보와 같이 만들고 싶은 게 있어요. 이게 청소년들이 너무 사랑하는 방방이죠. 여기서만 모든 자전거도 타고 놀 수 있는 이런 젊은이들이 청소년들이 자기를 발산할 수 있는 공간을 함께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 박정화 후보하고 우리 권 후보님하고 같이 한번 교도소 문제 이 부지를 야 교도소 테마파크이다 아니다 이걸 뭐냐면 4차 산업혁명관이다 이렇게 다투는 것보다는 어차피 이거는 기재부하고 우리가 한판 우리의 권리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여야가 우리가 힘을 모아가지고 어떤 공부 모임 같은 걸 같이 해가지고 이걸 대처를 해 나가는 것이 저희가 원주를 위해서 바람직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 하나가 들고요. 두 번째는 우리 권 후보님께서 생각하는 이게 하천을 깨끗하게 하는 건 굉장히 좋은 생각인데 결국 이것도 뭐냐면은 중앙정부로부터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 돈을 받는 문제는 결국은 여야를 떠나서 우리가 또 힘을 합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여야가 우리 새 후보가 좀 원주 시민들에게 우리가 같은 공약은 같이 한번 해서 우리가 한번 실천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예, 일단 같은 공약, 좋은 공약은 여야 할 것 없이 당연히 공유하는 게 좋고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하천 문제를 이제 섬강 백리길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섬강 백리길 공약은 제가 뭐 박영선 장관님과 민주당 지역위원장 할 때 그 얘기를 구체적으로 논의를 한 바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공약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가능하면 국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호저서부터 부론까지 약 10km 길이 끊어져 있습니다. 중간에 저도 소공원, 가봤습니다. 주차장 같은 것들을 만들어주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신혼부부, 또 중년부부, 어르신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 섬광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트레스도 풀고 또 문화적인 체험도 하고 그런 공간을 만들 수 있겠고요. 좋은 공약은 공유하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셋이 모두 힘을 네. 모아가지고 원주를 잘 네, 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정하 후보께 토론 주도권 6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마저 답변이 마감이 안 된 것 같아서 이광재 후보께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서원주역에서부터 문막으로 들어가는 뭐 제가 지선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지선 역사 2개 언제 착공이 가능하고 언제 개통이 가능하다고 전문가하고 얘기를 하셨는지 짧게 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이 부분은 일단은 연말에는 그 여주 서원주까지 확정을 지어야 되겠죠. 그러고 나면은 나머지 2,300억 정도 드는 건 이거는 연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부터 논의가 될 것이라고 보고, 내년에 논의가 되면은 적어도 내년 연말에 결정되면 그로부터 뭐냐면 공사 기간을 생각하면은 또 그로부터 우리가 한 3년 정도 봐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철도 놓는데 3년이면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걸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지난 2010년 그 유죄가 확정이 돼서 진행된 확정 전에 전 1심 유죄를 받고 난 다음에 도지사 출마하셔서 7개월 만에,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2달은 업무 공백 기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5개월 만에 도지사직을 벗어서 강원도민들, 국민들의 혈세인 110억 원을 좀 날린 바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막역까지 들어가는 역사 2개와 철도를 뭐 3년 만에 하실 수 있다면 가능하지만, 만약에 이번에는 혹시 중간에 다른 뜻을 품고 임기를 다 안 하실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간단하게만 답변을 좀 여쭙겠습니다. 먼저 강원도민들에게 그 도지사직을 잃게 된 거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는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그 원주시의 경제 성적표가 나의 성적표이다. 시간이 조금 금방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예. 원주시가 삶의 질 1등 도시가 돼서 전국의 모델이 되는 그 시간까지는 제가 다른 어떠한 생각도 하지 않고 일에 전념해서 성공하고 싶습니다. 자, 기업 도시 내에 있는 SRF 쓰레기 발전소가 있습니다. 원주는 미세먼지 전국 2위 도시이고 미세먼지로 인해서 평균 수명이 한 6개월 정도 당겨질 수 있다라는 연구 보고도 있습니다. 주민들은 SRF 발전소에 대해서 당장이라도 없애달라는 민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이광재 후보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남은 17초, 16초 안에 좀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17초. 조금 더 드릴게요. 예. 이게 현재는 계약 위반이거든요. 원래 RDF를 쓴다고 했다가 지금 SRF를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열을 공급한다고 해놓고 결국은 지금 전기만을 공급하고 있는데 현재 이 상태는 나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민단체는 이거를 LNG로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LNG로 바꾸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거를 당장 폐쇄하면 그럼 전기를 어디서 가져올 건지 문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충청남도 양승조 지사도 비슷한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공사 기간이었기 때문에 LNG로 바꿨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바꾸고가 다툰 문제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듣고요. 저는 SRF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대안을 같이 찾자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주민들이 굉장히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아이들한테 매우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정치인이라면, 국회의원이라면 어떤 방법을 찾아서라도 당장 폐쇄하는 방법을 찾고 이후에 대안을 모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광재 후보께서는 우선은 가동이 되고 난 후에 주민들과 다른 방법을 찾아서 이 SRF 발전소 건을 해결하겠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맞죠? 예, 아니오로만. 예, 시간이 많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첫 번째로는 SRF 얘기가 지금 잘못된 게 맞고요. 대안을 찾아야 되고요. 현재 전기를 공급하고 있는데 그러면 LNG로 바꿀 수 있으면
시간이 얼마 걸리는지, 돈이 얼마 그럼 걸리는지. 그때까지는 운영을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게 저는, 이해하겠습니다. 저는 불가피하다고 네. 봅니다. 자, 그러나 시간을 단축해야 되겠죠? 오늘 국정 전반에 대해서 한번 이광재 후보께 여쭙겠습니다. 겁먹은 개가 더 요란하다. 삶은 소대가리. 정말 보기 드물게 뻔뻔한 사람. 북한이 우리 대통령한테 한 말입니다. 그리고 연일 미사일 뻥뻥뻥 쏴대고 있습니다. 이광재 후보께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으로 지금 현재 계신다면 저렇게 비굴하게 자존심마저 버리고 한반도 운전자론이라는 허황된 건 어디 가 있는지 없어져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광재 후보라면 문재인 대통령께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라고 조언을 주시겠는지 남은 시간 쓰시죠. 네. 북한의 현재 이 태도는 우리 국민들을 화나게 하고 있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결국은 제일 중요한 것은 미국과의 공조체제를 가지고 우리가 현 국면을 안정적인 국면으로 끌고 가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제가 북한도 여러 차례 갔다 와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서 대화 채널이 완전히 단절되어 있는 것도 현재 문제입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권성중 후보 주도권 토론 진행해 주시죠. 예. 6분입니다. 네, 이광재 후보님께 여쭙겠습니다. 중간에 제가 여쭙다가 좀 길어질 수 있지만 이게 문맥이 끊어질 것이 좀 저하되기 때문에 제가 길게 말씀드리고 길게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4월 1일 KBS 토론회에서 후보님은 민주당에서 전략 공천을 하려고 했지만 본인이 원해서 박우순 후보님과 경선을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민주당의 공천 과정을 말씀하시면서 마치 권성중 제가 경선을 피한 듯한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춘천의 허영 후보는 육동환 후보와 경선을 해서 후보가 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강릉의 김경수 후보는 민주당 생활을 오래 했지만 오래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치 제가 탈당한 것이 잘못이다 이런 듯한 발언도 하셨습니다. 굳이 탈당과 관련한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았지만 이런 이야기가 나온 이상은 그냥 덮고 넘어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광재 후보님은 작년 12월 30일 사면 전부터 원주 갑에 출마한다 이런 말씀을 지인들과 민주당의 고위 당직자들에게 말씀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기준 의원이 올해 1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바로 그날 불출마 선언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틀 후인가 며칠 후에 이곳 원주 MBC 뉴스에서 이광재 원주 갑 등판설이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당시 민주당의 예비 후보자로 열심히 뛰고 있던 저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뉴스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19일 시의원 12명과 강원도 도의원 32명 합계 44명이 연명으로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를 원주 갑에 출마해달라 이런 건의문을 작성해서 중앙당에 올렸고 언론에도 전부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 후보님은 지난 토론회에서 원주 갑에 출마한 이유가 강원도민과 원주 시민이 원해서 어쩔 수 없었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이 건의문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의문은 이 후보님이 모두 지시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요? 본인은 마치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당에서 지시해서 또 강원도민과 원주 시민이 원하는 것이어서 어쩔 수 없이 원주 갑에 출마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게 상식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이 후보님은 3월 4일 날 예비 후보자 등록을 하고 3월 5일 날 공천 신청을 한 다음에 3월 12일 날 박우순 예비 후보님과 경선을 통해서 공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선거 한 달 전인 3월 초순에 원주에 이사 오셨습니다. 저는 작년
12월 초순경부터 민주당의 모든 공천 절차를 마치고 2월 12일 공천 면접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지도부와 공관위가 이광재 후보님을 전략 공천하려고 했었지요. 그래서 저와 박우순 변호사님의 경선 절차를 진행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당한 공천 지연, 공천 과정에 항의하면서 2월 29일 탈당을 한 겁니다. 만약 제가 탈당을 하지 않았다면 홍천의 조일현 후보님처럼 시간을 질질 끌다가 전략 공천을 했겠죠. 이런 민주당의 꼼수 공천이 시스템 공천 룰에 맞는 합당한 공천이라고 보십니까? 이광재 후보님은 공직자 검증도 받지 않았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전과가 3개 있는 분은 네. 거의 100% 공직자 검증에 네. 통과할 수 없는 것이 질의답변 형태로 지금의 좀 공직자 해주십시오. 검증 룰입니다. 아직도 원주갑에 출마한 것이 특혜를 받지 않은 공정한 공천 과정이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원주 시민이 판단할 문제라고 보는데요. 저는 원주 중고등학교를 나오고 혁신도시, 기업도시를 유치하는 데 노력했습니다. 원주에 대한 사랑은 원주 시민이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첫 번째로 정세균 총리께서는 저는 실제로 저에 대한 사면과 사면을 반대하는 측이 나눠져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사면이 될지 몰랐습니다. 사면이 되고 나서 바로 정세균 총리께서 저를 불러서 종로를 출마해달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예정된 일정으로 미국과 이스라엘과 네덜란드와 싱가포르를 갔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미래가 뭔가 이런 부분에서 저는 선거를 피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돌아오니까 당에서는 저한테 뭐냐면 강원도를 출마해달라. 처음에는 오세훈 후보와 그 다음에 강원도 전역에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여기에 출마를 해달라. 근데 원주가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이 당의 얘기였고 내가 거기에 출마자들이 여태 있는데 거기 어떻게 나가냐라고 하니까 전략공천을 주겠다고 얘기해서 저는 전략공천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해서 저는 경선을 하게 된 거고 박우순 변호사와 경선을 하게 된 거죠. 맞습니다. 만약에 예. 권성중 변호사님은 지난번 출마됐고 4년 동안 당협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가장 표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번에 표 나온 거 보세요. 제가 65%고 당원에서 박우순 변호사가 35% 나왔습니다. 아마 경선에 참여했다면 제가 당원 경선에서는 질 수도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정치에는요, 제가 보니까 지름길이 없고 정도가 지름길입니다. 결국은 함께 경선했으면 너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탈당한 이후에 그런 함께 말씀을 하시는 건 맞지 않다고 함께 생각합니다. 정치를 해나가고 원주를 위해 사랑하는 길을 함께 찾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공통질문과 답변 시간입니다. 세 번째 공통질문은 원주시 농업경기 활성화와 농업인 지원 방안입니다. 원주시는 도농복합시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원주시 농산물 도매 시장 거래액은 약 474억 원으로 전년도 거래액 약 531억 원에 비해 12%가 감소했습니다. 또한 농산물 거래량도 2016년 이후 해마다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작년 하반기에 지역 대형마트 내에 원주시 로컬 푸드 농산물 코너가 입점했으나 매출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농업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침체된 원주시 농업 경기를 살리고 농업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후보당 1분 30초씩 드리고요. 박정아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원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농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규모에 있습니다. 규모가 영세해서 더 확장돼서 발전할 수 없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화 산업화로 노동력도 급격히 줄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더 큰 문제는 복잡한 유통구조에 있습니다. 가격 불안정, 이로 인해서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이 담보되지 않는 게 농업의 가장 큰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어떤 대책도 제대로 된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농업이 4차 산업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와 함께 공존하기 위해선 이런 문제점부터 해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저는 농업인 분들의 목소리를 담아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법을 만들고 통과시키는 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원주시의 농업인구는 원주시 인구의 약 10%입니다만 관련 예산은 5%에 불과합니다. 이 예산 10% 이상으로 수준으로 확보하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규모의 경제를 위해서 농업 안정 발전 기금이 필요한데 현재 원주시에 100억 이상 많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공격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업인의 지혜를.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어서 권성중 후보입니다. 예, 원주에는 약 18,540명, 7,625의 농가가 있습니다. 문막, 부름, 기래, 호저, 지정, 주로 원주갑에 많죠. 대규모 농업인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영세 농들이십니다. 남의 논밭을 빌려서 하시는 농업인들도 계십니다. 농업인분들은 저한테 늘 말씀하십니다. 농사를 지어서는 먹고 살기 힘들다. 맞습니다. 농업과 농업인을 살리는 것은 대한민국의 식량 주권을 확보하는 것으로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농사를 짓기만 해도 월급을 준다고 합니다. 농사를 짓는 것 자체가 애국이기 때문이죠. 우리나라도 앞으로는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주로 돌아와서 농업 경기 활성화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악산을 브랜드화해서 치악산 배, 치악산 복숭아, 치악산 한우 등 지명도를 높이겠습니다. 원주 토토미, 조원방 고구마, 큰송이 버섯 등도 원주의 대표 산물로 더 홍보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 종합센터, 푸드 종합센터를 통해서 친환경 농산물을 어린이집 등 미취학 아동들에게 제공하겠습니다. 그래서 농업인과 원주 시민들의 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농업인들에게는 농기계를 무상으로 임대하겠습니다. 영농자재 구입 지원, 저장시설 설치 지원, 농축산물의 안정적 생산과 판로 확보를 통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광재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민들만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먼저 복지적인 측면에서 농민 수당은 저는 국가가 하든지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된다고 봅니다. 두 번째, 미래 농업이 중요한데요. 첫 번째로는 많은 농민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라도에 태풍이 와야 강원도 농민들이 먹고 산다. 우리 이거 없애야 합니다. 그래서 예측 시스템, 그래서 우리가 종자가 얼마만큼 팔려 나가는지 알고 밭에다가 뭐냐면 우리가 일정한 시스템을 가지면 IT 강국에서 어느 작물이 어느 정도 재배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걸 시범 사업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권성중 후보가 말씀하셨는데 치악산 브랜드 만들어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첫 번째로는 전문 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원주시에서 저는 전문 은퇴자 인력을 만들어서 마케팅, 디자인, 그 다음에 물류를 지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공공기관에서 이제 우리가 원주의 농산물을 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많은 농가부처의 주범이 농기계인, 그래서 농기계 은행을 제가 지역구에서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침 9시에 갖다 주고 저녁 6시에 갖다 주라고 하면 이건 농사 짓지 말라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어려울 때는 이거 무상으로 영월처럼 지원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럼 이 돈이 다 어디서 날 거냐라고 하면은 저는 도시농협과의 협력을 생각합니다. 송파구 농협을 보면 1년에 신용수익 891억, 경제사업 276억이 생깁니다. 그러면 송파구와 협력하면 원주도 살고 송파도 살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공통질문 답변 시간입니다. 네 번째 공통질문은 원주시 인구 증가를 위한 정책 및 일자리 창출 방안입니다. 강원도의 전체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원주시 인구는 꾸준히 늘어나 35만을 돌파했고 이제 50만 도시로의 성장을 꿈꾸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도심에서 신도시로의 인구 이동이 계속되고 있고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호재가 막바지에 접어들면 인구 증가세가 둔화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후보자들께서 갖고 계신 원주시 인구 증가를 위한 정책과 이를 위해 필요한 지역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중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시간은 2분입니다. 예,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대한민국 전체가 지금 인구가 늘지 않고 있습니다. 원주만 특별하게 또 인구만 증가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하여튼 조금 의문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원주시를 살리는 방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원주의 인구가 늘려고 하면 일자리가 많아야 되겠죠. 그리고 교육 환경이 좋아야 합니다. 지금 혁신도시, 기업도시에
일자리가 있고 또 교육 환경이 좋은 그런 도시로 바꿔야 합니다. 기업 도시에는 아직 의료기기 관련 산업들이 많이 유치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23개 정도가 입주해 있는데요. 나머지 부지에도 빨리 기업이 유치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불온의 디지털 헬스케어 국가산단을 조기에 조성해서 의료 산업을 클러스터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 도시와 문막, 불온을 연결하는 의료 산업 단지를 만들겠습니다. 혁신 도시와 기업 도시의 정주 여건을 개선해야 합니다. 특히 기업 도시에는 기반 시설이나 문화체육 시설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기업 도시 안에 고등학교를 설립해 달라는 민원도 많습니다. 꼭 이런 교육 여건, 정주 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구 증가를 하기 위해서는 원주시에도 계실 겁니다. 아마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혼부부 주택, 청년 주택을 공급을 확대하고 어린이 보육 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혁신도시 13개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원주권에는 공공기관들이 있는데요. 지역 인재 채용 비율을 현행 30%에서 40%로 상향해서 지역에서 고등학교, 대학교를 나온 인재들이 이 지역에 정주할 수 있게, 정착할 수 있게 그렇게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주의 인구가 늘어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이광재 후보 답변해 주시죠. 먼저 첫 번째는 기업 유치인데요. 결국은 의료 생명산업을 하려면 미국, 이스라엘, 그다음에 SK 삼성과 어떻게 기업 유치를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두 번째로는 철도가 연결돼야 합니다. 청량리에서 춘천까지 연결되고 나서 춘천 인구가 3만 명이 늘었습니다. 만약에 여주, 원주 간 수도권 전체 연결되면 강남과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인구는 늘어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0세부터 대학교까지 교육 시스템을 어떻게 갖추느냐가 저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교육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 여기 자생적인 도시가 될 수 없고 수도권에 빨려나가고 말 것입니다. 0세부터 대학까지의 교육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는 그러면 일과 교육이 있으면 삶의 질이 높아야 합니다. 삶의 질이 높으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원주천과 흥양천이 양재천처럼 아이들이 수영하고 뛰놀 수 있는 곳이 된다면은, 그리고 갈 곳 없는 청소년들이 야영을 할 수 있게 되고 반포대교 밑처럼 된다면은, 그러면 일대에 뭐냐면 주거단지는 완전히 새롭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그러면 일자리, 주거, 의료, 그 다음에 의료가 필요합니다. 의료 부분에서 저는 해보고 싶은 거는 토요일 오후 2시가 되고 나면은 물어볼 데가 없습니다. 아이가 아프면은 당장 약을 먹으면 되는지, 세브란스를 가야 되는지, 서울을 가야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치 제도라는 것을 우리가 원주에서 최초로 실시해서 이것을 확대해 나가면 의료 문제가 해결됩니다. 마지막은 체육인데요. 우리가 초중고등학교 체육관을 이제 동네 주민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어야 합니다. 유럽처럼. 그래야만 많은 도시의 이 땅값을 극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수변공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왜? 수변공원은 땅값이 들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투자하면 투자할수록 환경의 가치는 우리의 원주를 높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박정아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가 증가하고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은 딱 하나면 됩니다. 경제정책 기조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주고 기업인들이 제대로 투자하고 옳은 결정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해주면 됩니다. 여기 정치인들이 간섭하지 말고 뒤에서 밀어주면 됩니다. 그럼 자연히 일자리 창출되고 사람들 모이고 사람이 모이다 보면 좋은 도시 됩니다. 우리 정책 그렇게 되어가고 있나요? 돈 번 사람 다 욕하고 있고 열심히 살아서 성공한 사람 또 욕하고 있습니다. 그저 논아먹기 하자고 합니다. 소주성으로 대별되고 있는 경제정책, 오히려 경제의 근간을 뿌리채 흔들고 있습니다. 이거 정리하면, 이거 원주에서부터 정리하면, 규제 과감히 철폐하면, 그리고 기업에 대한 지원책 과감히 만들어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찾아오게 한다면 인구 자연적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일자리 거저 생길 수 있습니다. 수도권의 많은 도시 한번 보십시오. 금방 50만 되고 금방 100만 됩니다. 그리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괜히 규제하고 괜히 억압하고 조금 더
우리에게 유리하게 생각하지 말고 기업인들이, 혁신가들이 규제의 틀 벗어나고 지원책 벗어나고 금융부담에서 벗어나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정책 만들어서 대한민국에 쫙 뿌려보세요. 기업들 늘어나고 인구 늘어나고 일자리 그냥 생깁니다. 너무 어려운 길 아닙니다. 국회의원으로서 시장과 달리 세세하게 도시 설계할 필요 없습니다. 기업이 들어올 수 있게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면 저는 이 문제 거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어느덧 예정된 시간이 다 돼가고 있는데요. 이제 후보들의 마무리 발언으로 오늘 토론회를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각별히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나 좀 미진했다 싶은 말씀 중심으로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후보당 2분씩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발언은 이광재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작은 일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국회의원 시절에 경로당에 갔는데요. 연세 드신 분들이 이거 데일밴드를 많이 붙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신가라고 보니까 눈이 침침해가지고 이 손톱깎이로 손톱 밑을 파가지고 전부 상처가 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도지사가 되고 나서 돋보기가 달린 손톱깎이를 전 경로당에 보급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지역구가 표밭이 아니라 일터로 만들고 싶습니다. 제가 국회의원 시절에 지역구 내에서 경조사를 간 게 10번도 안 됩니다. 그러나 먹고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을이 있으면 저는 수도 없이 갔습니다. 그리고 간담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저는 거기서 혼자 잔 적도 많습니다. 저보고 다들 떨어질까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유권자는 일하는 사람을 알아주었습니다. 38도 386도 할 때 1조 원 이상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평창 수해 났을 때 1조 원 이상 들어갔습니다. 다들 제가 힘이 있어서 예산을 확보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일견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침부터 운동화 신고 7급 육군 공무원하고 모든 수해 현장을 다 누볐습니다. 389도뿐만 아니고 예산을 딸 때는 중앙부처 과장 공무원 일일이 제가 다 만나서 설득해서 예산을 저는 따냈습니다. 일을 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애정이 필요합니다. 경로당에 손톱깎이를 나눠주듯이 세세한 구체적인 애정이 있을 때 문제를 풀어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일을 할 줄 아는 일의 맥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인맥도 있고 경험을 가지고 있고 일을 풀어나갈 수 있는 노하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국회에는 300명인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장관 지낸 사람 30명도 넘습니다. 재선 이상 50명도 넘습니다. 저는 청와대와 국회의원과 도지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동북아 지도자들을 사귀었습니다. 기업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일을 할 수 있는 이광재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박정하 후보입니다. 원주 시민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같이 진지한 토론 해주신 두 후보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번 강조드립니다만 이번 선거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견제 세력을 키워줘야 하는 그런 선거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제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다. 경제 망가졌고 안보 불안하고 외교적으로 외톨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나라, 그런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이상한 나라로 가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저희가 확인한 것처럼 민주당은 사면도 되지 않고 본인이 생각지도 않은 그런 후보를 원주갑에 전략공천하려고 모든 걸 선거에 걸어서 기승전 선거라는 프레임 속에서 정권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정당입니다. 원주갑 특히 문재인 정권의 심판 이외에도 후보 면밀히 검증해야 됩니다. 제대로 된 공약 제시하고 있는지, 현실성 있는 공약 제시하고 있는지, 원주를 그저 또 다른 발판으로 삼고자 하는 정치인이 없는지 시민 여러분께서 냉정히 검증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시민들에게 정말 부끄러움 없는 그런 국회의원, 그런 정치인 만들 수 있는지 검증해야 됩니다. 나라 경제 너무 어렵습니다. 서민들 살기 너무 어렵습니다. 일산동, 학성동, 평원동 한 집 걸러 한 집씩 문 닫은 상가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는 공약만으로 모든 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열정과 자세와 끓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권성중 후보 맺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까지 토론회를 시청해 주신 우리 원주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요즘 약자가 돼서 그런지 저한테 힘내라, 응원한다 이런 말씀 전화 주시고 문자 주신 분들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원주갑 지역에 거주하시는 우리 14개 읍면동 이장님들, 부녀회장님들, 그리고 사회단체장님들, 회원님들, 비록 제가 무소속으로 출마하게 됐지만 저는 원주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14년간 원주 시민들과 함께 했습니다. 원주 도시가스 요금 인하 운동을 하면서 14,000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아서 도시가스 요금을 안정시켰습니다. 원주 화산경마장 반대 소송을 통해서 원주시가 도박도시가 되는 것을 막았습니다. 원주 귀래 사랑의 집 장애인 인권 사건이 생겼을 때 대책위 대표를 하면서 장애인의 인권을 지켜냈습니다. 저는 국회의원이 되면 지금 어려움에 처해 계시는 우리 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을 위해서 단계별 기본소득제 법안을 반드시 발의하겠습니다. 도산했을 경우나 운영 부실에 처했을 때 최저 생계비 184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본소득으로 제공하는 법을 만들겠습니다. 14년간 원주 시민과 함께한 저 권성중, 그리고 평생 원주와 함께할 저 권성중, 안전하고 평화롭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원주를 만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2020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원주 갑 선거구 후보자 세 분과 함께 원주 지역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공약과 비전을 들어봤는데요.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무쪼록 이 시간이 유권자 여러분들의 현명한 선택과 판단에 도움이 되었기를 기대합니다. 자, 그럼 원주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에서 준비한 2020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